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북구청장은 문상필과 신수정, 담양군수는 정철원, 화순군수는 윤영민이 선호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가 지난해 수출과 내수를 합쳐 모두 52만 2천여 대를 생산해 3년 연속 자동차 50만 대 생산을 돌파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붕괴 사고로 중단됐던 광주 학동사구역 재개발 사업이 사고 4년여 만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안전 강화를 위한 특화 설계가 반영됐고 모두 2,299세대 규모 2029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쌓아만 두고 사용을 하지 않거나 엉뚱한 곳에 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전남 시도민들의 민심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직 구청장이 광주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광주 북구와 지역 유일의 조국혁신당 단체장이 있는 담양군, 그리고 후보들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화순군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현직 구청장이 광주시장 출마를 예고한 광주 북구청장으로 누구를 선호하는지 물었습니다.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15%,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이 12%로 오차 범위 안에서 각축을 벌였습니다. 이어 김동찬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5%, 정달성 북구의원 3%, 송승종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김주업 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각각 3%, 정다은 광주시의원, 김대원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조호건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순호 국민의힘 광주시당 대변인이 각각 2%, 장영희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 부위원장과 이은방 전 광주시의회 의장, 오주섭 전 광주은행 신협이사장이 각각 1%를 얻었습니다. 나열된 후보 중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응답자가 48%로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60대가 문상필 부대변인을 가장 많이 지지했고 50대는 신수정 의장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문상필 부대변인을 가장 선호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신수정 의장을 가장 선호했습니다. 담양군수 후보 선호도 조사에선 정철원 현 담양군수를 꼽은 응답자가 32%로 가장 많았습니다. 박종원 전라남도 의원이 22%, 이재종 전 청와대 행정관이 11%로 뒤를 이었고 이규현 전라남도 의원과 최화삼 전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각각 9%를 얻었습니다.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응답자는 18%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정철원 군수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20대 이하는 박종원 의원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박종원 의원을 근소한 차이로 더 선호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 중에선 정철원 군수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최화삼 전 이사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화순 군수 선호도는 윤영민 전 화순군의회 부의장이 31%로 가장 높았습니다. 임지락 전라남도 의원이 24%로 뒤를 이었고 문행주 전 전라남도 의원 16%, 구복규 현 화순군수 15%, 강순팔 전 화순군 의원, 맹환열 화순발전포럼 회장이 각각 1%였습니다. 지지하는 후보를 고르지 않은 응답자는 13%였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40대에서 윤영민 전 부의장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30대는 임지락 도의원을 더 선호했습니다. 60대는 윤영민 전 부의장과 임지락 의원의 선호도가 같았고 구복규 현 군수는 70대 이상에서 선호도가 비교적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 MBC 등 지역 언론사들이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광주 북구와 담양, 화순의 유권자 500명씩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고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오늘 대체로 무난한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만 여전히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전남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연일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특히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들면서 화재 나기 쉽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현재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일 구름의 양이 많겠고요. 특히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눈발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지역민의 의견 수렴과 같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정치권을 중심으로만 속도가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 통합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립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속도전을 강조합니다.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절차성 따지고 시도민들의 의지를 다시 원초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의 태도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통합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공론화 과정 없이 서두르는 방식은 주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훼손한다는 지적입니다. 통합이 되더라도 오히려 혼란과 부작용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의 터전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군사작전이라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1월 중에 특별법을 마련하고 2월 국회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정도로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민 투표를 하지 않고 시도의회 의견을 듣는 것으로 통합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속도를 우선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9일 광주 전남 시도지사, 국회의원과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대통령 간담회가 단순한 격려 차원의 자리가 될지 아니면 행정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지 이재명 대통령이 낼 메시지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장성군청 일부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일면서 공무원 노조가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전남지부 장성지부는 최근 장성군청과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괴롭힘과 강제추행 등 성비위를 포함한 간부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돼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간부들로부터 갑질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계획입니다. 장성군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 공무원 2명을 대기 발령하는 등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활주로 끝에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이 지목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방위각 시설의 파손 용이성을 점검해왔지만 정작 치명적인 위험 요소는 걸러내지 못했는데요. 확인 결과 이런 점검의 필수적인 실측 장비조차 국토부는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항의 시설과 장비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점검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 개항 이후 로컬라이저 시설이 충돌 시 부러지기 쉽게 설치됐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에 매년 만족 평가를 내려왔습니다.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꼽히는 2m 높이의 콘크리트 둔덕을 문제 삼을 기회가 해마다 있었지만 매번 놓쳐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만족 평가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국토부는 전국 공항시설 안전점검을 지방항공청에 위임해 매년 한 차례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안공항을 담당하는 부산지방항공청은 방위각 시설 등 공항 설비의 강도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측정 장비가 없고요. 왜냐하면 부러지기 쉬우는 만들 때부터 이미 허가가 난 상태라서 저희는 그거를 허가 받고 사용하고 있는가 그런 걸 보는 겁니다.
지난 2020년 무안공항 로컬라이저의 개량 교체 공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콘크리트 둔덕 위에 상판을 덧대 강도를 보강하는 설계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방항공청은 절차상으로 무단 설치가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지적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설치 허가를 받았고 시공을 했고 그리고 뭐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는가 아니면 뭐 무단으로 설치하지 않았는가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실직 장비 없이 이뤄진 형식적인 안전점검. 그 사이 참사를 막을 수 있던 18번의 기회는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붕괴 사고로 중단됐던 광주 학동사구역 재개발 사업이 사고 4년 만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12만여 제곱미터 부지의 지상 29층 규모 아파트 19개 동을 짓는 사업으로 최근 착공 신고서를 수리한 광주 동구는 사고 이후 안전 강화를 위한 특화 설계를 반영해 당초 세대수보다 소폭 줄어든 2,299세대로 확정했습니다.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은 오는 2029년 2월까지 준공을 마칠 계획입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가 3년 연속 자동차 50만 대 생산을 돌파했습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 따르면 지난해 총 생산 대수는 수출과 내수를 합쳐 52만 2천여 대로 전년도 51만 3천여 대에 비해 1.7% 증가했습니다. 차종별 생산 대수는 스포티지가 22만 6천여 대로 가장 많았고 셀토스 16만여 대, 봉고트럭 7만 6천여 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기아 오토랜드 광주의 생산은 지난 2023년부터 3년 연속 5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단돈 10,000원에 청년들에게 신축 아파트를 제공하는 전남형 만원주택이 첫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영장과 카페 같은 특화 시설은 물론 반값 관리비 혜택까지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들을 잡기 위한 묘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진도의 한 주거단지 내 만원주택 공사 현장입니다. 3,400여 제곱미터 부지의 15층, 2개 동 규모로 조성되는 이 사업은 지난 4월 첫 삽을 뜬 뒤 현재 공정률 30%를 넘어섰습니다. 지상층 공사가 한창인 이곳 진도의 전남형 만원주택은 빠르면 다음 달 중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최초로 지자체가 직접 아파트를 지어 보증금 없이 월 10,000원, 최장 10년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전남형 만원주택입니다. 집 문제는 해결이 좀 잘 되니까 제가 뭐 투자하고 싶은 거나 이제 꿈을 키울 수 있는 방안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특화주택 공모 선정으로 1,400여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확보하면서 공급 물량은 당초 650세대에서 1,200여 세대로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선 공급 물량 500여 세대의 입주자를 28년까지 신안과 영암, 곡성, 강진, 장흥 등에서 순차적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고금리와 전세 사기 영향으로 월세 수요가 크게 늘자 최근 서울 아파트의 평균 월세 가격은 한 해 만에 10만 원 넘게 오른 상황.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지역에 보다 넓은 평수로 공급하라고 지시하며 청년 주거불안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애들 울음소리도 안 들리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인구도 감소되고 또 청년들도 없고 무슨 그 획기적인 그 정책이 있지 않고서는 그 인구가 유입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에 전남도 역시 이 주택을 생활 편의시설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의 슬리퍼 세권, 이른바 슬세권 내 33평형의 넓은 평수로 공급하며 청년 발길 잡기에 나선 겁니다. 인구가 줄어 한 명이 아쉽다 보니 아예 반값 관리비 공약까지 등장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관리비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반값 관리비를 목표로 관리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단순히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넘어 10년 뒤 지역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2030 세대의 수도권 중심 쏠림이 지방 소멸을 더 가속화시키는 가운데 해법을 찾으려는 지자체의 실험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승객들은 호출 비용을, 기사들은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브랜드 택시가 여수에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한 바우처 택시도 크게 늘어 교통약자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내에 마련된 택시 콜센터. 직원들이 걸려온 전화를 받아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한 뒤 차량을 배정합니다. 네, 차량 번호 3865번 이동하실 거고요. 문자로도 갔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올해 처음 출범한 여수시 브랜드 택시. 휴대전화 앱은 물론 전화를 통해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는데 이용 횟수가 하루 평균 500여 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젊으신 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앱 깔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전화로 이용하시고 전화로 또 저희가 바로 받으니까. 여수시 브랜드 택시는 기존 콜택시와는 달리 별도의 호출 비용이 없어 특히 고령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고 플랫폼 업체에 내는 수수료 등을 아낄 수 있어 기사들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부가세 별도로 2.8%를 받아요. 사무실 운영비로 해가지고 별도로 또 받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저희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죠. 오는 10일부터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바우처 택시도 기존보다 10배 이상 늘어 이용객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한 4분 정도 대기가 됐는데요. 이걸 함으로써 한 1분 정도 단축될 것 같고요. 장애인 콜택시도 한 40분에서 절반 이상으로 단축될 것 같습니다. 여수시는 브랜드 택시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도록 도심 주요 구간에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는 올해 콘텐츠와 그린바이오, 우주를 3대 경대축으로 세우고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발 사업을 둘러싼 마찰과 특히 청년 피해자가 끊이지 않는 전세 사기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시는 3대 경제축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순천 원도심은 웹툰 애니메이션 기업 37곳이 둥지를 틀었고 승주읍은 정부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로 선정돼 기반 공사가 한창입니다. 해룡산단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공장이 상반기 안에 준공돼 2027년 우주로 향하는 누리호 6호기 조립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3대 경제축을 중심으로 지난해까지 기반을 다져왔다면 올해는 기업이 생산활동과 채용에 나서는 등 지역에 자리 잡아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을 둘러싼 마찰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연양들 도시개발이 궤도에 올랐지만 소각장을 둘러싸고 주민 반대가 거센데다 법적 공방도 항소심에서 계속될 전망입니다. 순천만 갯벌치유센터 건립 사업을 두고 환경시민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 주민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일단 순천시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경청하고 해결 방법을 좀 찾아주길 바라고, 그다음에 순천시와 순천시 의회도 기관답게 필요한 절차 안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수년째 순천 청년을 늪에 빠뜨리는 전세 사기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특정 아파트 동일한 수법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초지자체나 의회에서 전세 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좀 진행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어디까지나 피해자 인정까지의 과정을 조금 더 간소화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여러 정부 사업 선정과 대형마트 유치 등을 끌어낸 순천시. 올해는 내실을 다지고 갈등을 중재하며 성과를 내야 하는 도전에 맞닥뜨렸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지난해 울산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서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경기도나 세종시보다도 상승률이 높았는데요. 아파트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서 올해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울산문화방송 홍상순 기자입니다. 울산 아파트 가격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지난해 7월 둘째쯤입니다. 보합세를 이어가던 가격이 이때부터 24주 연속으로 오른 겁니다.
특히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상승세가 도드라졌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는 전국 평균 1.02% 올랐습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실제 오른 곳은 6곳에 그쳤는데 서울이 8.71%로 독보적이었고 울산은 2.1% 올라 세종과 경기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울산의 집값이 이렇게 오른 건 공급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신규 분양 물량이 적어 전세 가격이 오르고 전세가 상승이 다시 아파트 가격을 견인하는 겁니다. 올해도 입주 물량은 적정선으로 꼽히는 6천 세대보다 적어 가격 상승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올해도 울산에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4,500여 세대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올해도 가격 강세는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울산 내에서도 남구 옥동과 신정 야음, 북구 중산과 송정 등 학원 밀집가나 정주 여건이 좋은 지역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세는 104주 연속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물량마저 부족해 월세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평균 수준을 넘어선 울산 지역 월세 비중은 해마다 급등해 올해는 70% 후반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울산 집값과 전월세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도입 3년이 지난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액이 부산에서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모금만 해놓고 사용을 하지 않거나 기부금을 엉뚱한 곳에 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이승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 부산시의 지난해 모금액은 역대 최대인 34억 원으로 전년보다 8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은 기부금 사용 실적은 저조합니다. 40억 원의 누적 모금액 중 부산시가 사용한 기부금은 5억 7천만 원, 15%에 불과합니다. 16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3년간 기부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곳도 7곳에 달합니다. 25년에 사실 그만큼 많이 된 거고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래서 이제 모금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여서 전시성 사업에 투입된 사례도 있습니다. 사상구는 지금 보시는 제첩국 아지매 동상을 제작하는 데만 1억 원이 넘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사용했습니다. 1억까지 들여서 만들었어야 됐나 싶은 느낌이에요. 관련법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은 취약계층을 위해 우선 활용돼야 하지만 황토길 조성에 5천만 원을 쓰는 등 그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정기부가 이제 이런 목적에 내 돈을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동기부여나 명분을 제공하니까 그게 효과가 있고 지역이 갖고 있는 취약한 점을 보완하는 데 활용하면 지속적인 모금의 확대를 위해서도 기부자들의 효능감을 높일 사용처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승엽입니다. 여수와 함께 국내 대표 석유화학 거점인 충남 서산의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세계적인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로 벼랑 끝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에 이어 최근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새해에는 에너지 자립을 통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전문화방송 최기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3대 석유화학 단지인 서산 대산단지.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말 그대로 벼랑 끝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이어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지정되는 등 지역 경제 전반으로 위기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생산활동에 임하는 직원들이 소비도 위축되고 지역 상권에 악영향을 주고 지역 경제 침체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도 강도 높은 통폐합을 예고하면서 올해 구조조 정도 본격화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새로운 활로 모색이 시작됐습니다. 핵심은 전력 직거래를 통한 에너지 자립으로 299메가와트급 LNG 열병합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14개 기업에 공급하게 됩니다.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부담됐던 전기요금이 연간 150억에서 170억 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3-4% 정도만 절감이 돼도 그게 전부 다 영업이익을 개선시키는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을 개선시키는 것은 상당폭 영향이 있을 것이다. 특화 지역 지정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보급은 물론 마을 태양광 공급이나 노후 변압기 교체 등 지역사회 환원 사업도 추진됩니다. 충남도는 철강 산업에 찬바람이 불면서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당진 등에도 분산 에너지 모델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얼마나 높여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고 있고요. 지역적으로는 당진 우선순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충남 경제를 떠받치던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등이 새해에는 에너지 자립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규입니다. 성현출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 남구 수석부회장이 사람 중심 남구 발전을 위해 뛰겠다며 남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성 부회장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세계적인 미래산업 유치 경쟁 속에 남구에 적합한 신산업을 선별해 유치하겠다며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해 남구의 일자리를 바꾸고 경제 지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와 인접 시군 대학에 다니는 전남 출신 대학생을 위한 도립 전남학숙이 올해 신규 입사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72명으로 오늘부터 2월 12일까지 37일 동안 학숙 누리집이나 이메일, 팩스와 우편,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남학숙은 2인 1실의 생활실과 독서실, 체력 단련실, 멀티미디어실과 세탁실, 운동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 대체로 무난한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만 대기는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특히 전남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수일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특히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는 상태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들면서 화재 나기 쉽겠습니다. 불씨 다루실 때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은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일 구름의 양이 많겠고요.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 중에 약한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 영하권에서 출발합니다만 어제보단 조금 더 높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영하 1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7도에서 9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 영하 2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8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반짝 추위가 예상됩니다. 광주의 낮 기온 3도 안팎까지 낮아지겠고요. 다가오는 주말부터 우리 지역에 눈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